투데이 주요 뉴스입니다. 목포시의 대표적인 관광지로 조성된 사막도 인공수로에 각종 쓰레기와 녹조는 물론 벌레들이 들끓고 있습니다. 대불산단 노동자가 노조 활동을 이유로 부당해고와 업무 배제를 당하는 등 노동조합 탄압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순천의 의대 신설을 주장했던 국회의원이 공모 경쟁대학인 목포대에 민감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며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남의 전통 농사 방식인 고들장논이 초등학교에서 재현돼 꼬마 농민들이 모내기에 나섰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 첫 소식입니다. 목포시가 시민들의 휴식 공간은 물론 대표적인 관광지로 활용하고자 조성했던 사막도 인공수로의 수질 오염이 심각합니다. 각종 쓰레기와 녹조는 물론 벌레들로 들끓고 있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각종 쓰레기와 녹조가 어두운 수면 위를 가득 뒤덮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녹조 위에는 벌레와 유충들이 들끓고 일부 쓰레기들은 완전히 썩어버려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입니다. 수로 내부를 살펴봤습니다. 진흙과 수초들이 켜켜이 쌓여 있고 물고기의 사체들과 먹다 버린 술병 등 쓰레기도 눈에 쉽게 띕니다. 물이 어찌 이상하여야. 요즘에 계속 댕겼는데 며칠 댕겼는데 본게 진짜 꾸정꾸정해보여요. 물 막 청소하고 이런 건 보신 적 있으세요? 그건 못 봤어요. 이곳은 길이 2.2km 규모로 9개의 교량과 3개의 취배수 관문을 갖춘 목포 사막도의 인공수로. 지난 2010년 120여 원의 예산이 투입된 끝에 목포의 대표적인 관광지로서 시민들에게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이후 취배수 관문 개방을 통한 주기적인 정화 등 기본적인 수질 관리조차 되지 않으면서 심각한 오염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굳게 닫혀버린 취수관문 앞입니다. 옷으로 변해버린 물을 휘저어보겠습니다.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벌레들이 눈에 보일 정도입니다. 특히 목포시는 최근 5년간 수로 관리를 위한 예산조차 세우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연간 한두 차례 인근 환경 정비를 실시했다지만 인공수로의 수질 관리에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던 겁니다. 경사면의 제초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제 위주로 지금 하고 있고요. 어차피 수질 안에 있는 부분들은 지금 이제 좀 미비한 부분이 사실입니다. 이 부분들은 저희가 이제 예산을 확보를 해서 좀 추가적으로 보완을. 목포시가 사막도 일대 총 사업비 1,780여억 원을 투입해 인공수로와 공원 등을 조성하겠다며 사막도 복원화 사업을 시작한 건 지난 2000년. 당초 구상했던 사업 완료 계획까지 불과 1년밖에 남아있지 않은 상황에서 목포의 아름다운 섬 사막도는 악취와 쓰레기로 씨름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안준호입니다. 조선업 포항으로 새 도약의 시기를 맞은 산단에 먹구름이 끼고 있습니다. 대불산단에서 잇따라 노동조합 탄압 논란이 빚어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노조 활동을 이유로 부당해고와 업무 배제를 당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서희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민주노총 소속 광주 전남권 조합원 등 수십 명이 휴스틸 대불공장 정문 앞에 모였습니다. 대불산단 내 한 운송사에서 빚어진 노동조합 탄압 행위를 규탄하는 겁니다. 화물연대 조합원들은 이 자리에서 지난 3일부터 노동조합 탄압 중단 등을 요구하는 집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 화물연대와 공정배차 협약을 체결했던 해당 운송사. 조합원들은 사측이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조합원 일부를 배차 배제시키고 금품을 수수하는 등 약속이 이행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미운 사람은 멀리 보내고 가까운 사람은 편한 데 보내고 그 과정에서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노조는 발주사인 휴스틸 측도 논란에서 무관하지 않다며 철저한 관리 감독을 요구했습니다. 사실상 운송사와 발주사가 신한그룹 내 가족 경영 계열사인 데다 전용 운송사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노조는 사측이 노조 탄압 진상규명과 협약안 이행에 나서지 않는다면 파업에 돌입하겠다는 입장. 휴스틸 측은 진위 여부가 명백하지 않은 상황에서 운송사의 경영활동에 개입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고 운송사 측도 명예훼손 등 강경 대응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저희 배차 정보를 보면 어느 한 대상만을 꼬집어서 그렇게 먼 곳에 보내고 뭐 안 좋은 곳에 그렇게 어려운 곳에 했다면은 다 정보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대불산단 내 노조 활동으로 인한 갈등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최근 폐업한 HD 현대사모의 하청업체인 신한산업. 기존 인력의 90%가 신설회사에 취업되는 등 고용 승계가 이뤄졌지만 금속노조 간부 2명은 제외됐습니다. 노조 측은 입사 지원 의사를 밝힌 노동자는 모두 채용됐지만 이들만 유독 제대로 된 채용 기회조차 제공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밝혀왔는데 아무런 답변도 없고 답변하더라도 채용 거부 문자를 발송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 두 곳 업체 모두 현재 시간까지 사이트를 이용해서 채용 공고 중에 있습니다. 금속노조 광주 전남지부는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과 함께 부당노동 행위를 고소고발한다는 방침. 이에 사내협력사일동은 입장문을 내고 이를 불법적인 채용 강요라고 맞서고 있고 원청인 HD현대사모는 근로자 채용은 사업주의 권한으로 원청사에서 관여할 수 없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망설이는 부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노조 활동을 함으로써 회사에서 불이익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암암리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노조에 가입을 잘 안 하시려고 하더라고요. 관계사들이 빠른 선긋기에 나선 가운데 관련 소송과 파업 등 집단 활동은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서희령입니다. 요즘 전남 지역 최대 이슈 가운데 하나가 의대 신설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전남 동서부권 주민은 물론 지역 정치권도 각각 해당 지역에 의대가 신설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라남도가 의대 신설 공모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순천대 의대 설립 특별법을 발의한 순천이 지역구인 김문수 국회의원이 목포대 의대 신설 타당성을 입증하는 자료 등을 목포대학교에 요구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박종호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목포 김원희 의원과 순천 김문수 의원은 목포대와 순천대 의대 신설 특별법을 각각 발의했습니다. 전남 동서부권이 전남의대 신설 유치로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 그런데 순천이 지역구인 김문수 의원이 목포대의 의대 관련 자료 일체를 요구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문수 의원실이 목포대에 요구한 자료는 최근 10년간 전남 의과대학 신설 관련 용역 수주와 발주 현황, 목포대 의대 신설 타당성을 입증하는 대외 보고용 자료 등입니다. 답변 기한도 이틀에 불과합니다. 문제는 전남의대 신설을 놓고 목포와 순천이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순천 지역구 국회의원이 목포대의 의대 관련 자료 전체를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이 자료들은 의대 선정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데 경쟁 상대인 순천대 쪽에 흘러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김문수 의원실은 교육위원회 소속이다 보니 전체적인 현황 파악을 위해서 목포대뿐만 아니라 순천대 등에도 관련 자료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어쨌든 의대 정원 배정은 최종적으로 교육부에서 승인이 나는 거고 대학 설립은 교육부 주관이니까 국립대는 교육위원회 소관 기관이잖아요. 자료 요구를 드린 거예요. 전체적인 상황을 좀 파악해 보려고. 하지만 목포대학교는 노골적인 의대 공모 개입으로 해석될 수 있다며 황당하다는 입장입니다. 목포대 관계자는 전남도에서 의대 공모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순천대 의대 설립을 주장하는 국회의원이 관련 자료 일체를 요구하는 것은 이례적이고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남도의 지속적인 설득에도 불구하고 의대 공모에 불참하겠다는 순천대와 순천시 의견에 그동안 함께했던 국회의원이 공모경쟁대학에 민감한 정보까지 요구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가 광주와 전남을 방문합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는 어제 광주 예술의 전당에서 열린 공연을 관람하고 전남으로 이동한 뒤 오늘 신안 등을 방문할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문 전 대통령 부부는 이번 호남 방문을 비공개 개인 일정으로 조용히 진행하겠다고 알려 구체적인 일정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전라남도는 국립장흥호국원 조성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국가보훈부 등과 실시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국가보훈부는 국립장흥호국원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지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으며 전라남도와 장흥군은 기반시설 구축과 규제 해제 등에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국립장흥호국원은 오는 2029년까지 국비 497억 원을 들여 2만 기 규모의 봉안시설과 부대시설을 갖출 예정입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새로운 감염병이 나타나면 정부도 병원도 환자도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한 것이 감염병 전문 병원인데요.
국내 첫 감염병 전문 병원이 광주 조선대학교에 지어집니다. 김초롱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내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환자가 발생한 1월 20일 이후부터 1339에 접수된 의심 신고가 4천 건이 넘고 광주 보건소 등에도 하루 20건이 넘는 전화 문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2015년 메르스, 2020년 코로나 등 새로운 감염병의 등장은 모두를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감염 경로와 위험성, 치료법 등을 당장 알 수 없는 데다 관련 시설도 부족했던 겁니다. 감염병에 적극 대응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첫 감염병 전문병원이 이곳 조선대학교에 들어서게 됐습니다. 사업비는 국비 약 580억 원과 조선대병원 예산 약 200억 원 등 모두 약 780억 원입니다. 공공 영역이 의료시설이나 전문 인력 등의 자원을 확보하기 어려웠는데 민간 영역과 협력하는 방식으로 해결한 겁니다. 감염병 발생 시 전문 의료진의 신속한 대응과 최첨단 의료시설로 국민의 건강을 최전선에서 지켜나갈 것입니다. 병원은 조선대병원 옆 연면적 약 13,000제곱미터, 지하 2층, 지상 7층 규모로 지어집니다. 평상시 98개의 병상이 있고 위급 상황 시 이는 음압병상 36개로 전환됩니다. 현재 광주에 있는 국가음압병상은 전남대병원 7개와 조선대병원 5개 등 모두 12개인데 앞으로 4배로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음압수술실과 외래 관찰병실, 감염병 실험실도 갖추게 됩니다. 무엇보다 질병 확산 우려 때문에 다른 의료시설은 수용을 꺼려하는 감염병 환자들을 가장 먼저 수용할 수 있게 됩니다. 광주시도 감염병 전문병원과 적극 협력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신종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검사와 전문 진료가 어려웠는데요. 이번에 강주에 혼합병 감염병 전문병원이 건립됨으로써 컨트롤터 역할과 대응 체계가 구축되겠습니다. 호남권 감염병 전문병원은 2026년 12월 준공될 예정입니다. 이 밖에 수도권과 충청권 등 국내 4개 권역에도 각각 감염병 전문병원이 들어서게 됩니다. MBC 뉴스 김초롱입니다. 구들장 논을 아십니까? 물이 귀했던 완도 청산도에서 논바닥에 구들장을 깔고 벼농사를 지었던 전통 농사 방식인데요. 광주의 한 초등학교에 구들장 논이 재현돼 꼬마 농민들이 모래에 심었습니다. 모내기 현장을 박수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화단에 만들어진 조그만 논 앞에 꼬마 농민들이 길게 줄을 섰습니다. 차례대로 한 사람씩 논에 들어가 농민 아저씨의 도움을 받으며 모를 심습니다. 이쪽에 뽀짝 속에 들어가야 돼요. 좀 더 누르세요. 무릎까지 빠져들어가 걷는 것조차 쉽지 않지만 처음 해보는 모내기가 신기하고 재밌습니다. 구들장에 들어가서 발 넣는 것도 시원하고 재미있었어요. 잘 벼가 커져서 가래떡을 만들어 먹는 게 기대돼요. 2평 크기로 조성된 이 논은 옛날 물이 귀했던 청산도에서 논바닥에 널찍한 돌을 깔고 물을 가두었던 구들장논을 재현한 겁니다. 세계 중요 농업유산으로도 등재된 구들장논이 도시 초등학교에 등장한 건 예술가들의 생태 문화 활동이 시작이었습니다. 지난해 광주문화재단의 지원을 받은 예술가 8명이 전주 한옥마을에 구들장논을 만들어 농사를 지었고 그 성과를 교육 현장으로 가져온 겁니다. 아이들한테는 분명하게 낯선 경험일 거는 분명할 것 같아요. 정말 잠깐이지만 그 낯선 경험이 주는 뭔가 있지 않을까요? 비록 2평 크기의 조그만 논이지만 아이들은 손수 만든 논에 모를 심으며 학교보다 큰 세상을 경험했습니다. 밥 한 그릇이 나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분들이 얼마나 많은 손길 발길을 더하게 되었는지 그것을 체험을 통해서 좀 깨달았으면 좋겠고요. 꼬마 농민들은 오늘 심은 모를 잘 가꿔서 쌀을 수확하면 맛있는 떡을 지어 잔치를 열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박수인입니다. 오늘의 간추린 뉴스입니다. 한평군이 지역민의 군정 참여 확대와 인구 감소 대응을 위해서 다음 달 10일까지 인구 청년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을 엽니다. 공모 대상은 정주 여건 개선과 결혼, 출산 등 인구 정책과 청년 인구 유입 등 2개 분야이며 제출된 아이디어는 실현 가능성과 창의성 등을 종합평가해서 한평군의 정책 수립과 사업 추진에 활용될 예정입니다.
목포시가 다음 달 23일까지 2023년 기준 광업 제조업 조사를 실시합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기준으로 목포 내 사업장을 두고 1개월 이상의 조업 실적이 있는 종사자 수 10인 이상의 제조업 사업체를 대상으로 진행이 되고 목포의 지역 경제와 산업 실태를 진단해서 각종 경제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계획입니다. 2024년 영암군 일자리 박람회가 오는 25일 3호 실내체육관에서 열립니다. 전남 인력개발원이 주관하는 이번 박람회는 영암군의 다양한 산업 분야를 대표하는 구인기업 60곳이 신북에너지고와 구림공고 학생들을 포함해서 400여 명의 구직자를 찾을 예정입니다. 최근 3년 동안 전남에서 농기계 사고 582건이 발생해서 28명이 숨진 가운데 전라남도가 사고 예방을 위해 등화장치와 보험료 지원 등 안전망을 강화합니다. 전라남도는 경운기와 트랙터 등 도로주행 빈도가 높은 농기계 3,500대에 저속 차량 표시 등과 방향 지시 등을 부착하고 농기계 종합보험료로 107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뉴스였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검찰이 기간제 공무원 채용 과정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박우량 신안군수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오늘 광주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박 군수가 우월적 지위를 악용해 범행을 주도하고 증거를 은닉하고 손상까지 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박 군수는 지난 2019년 6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9명을 군 임기제 공무원과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하도록 부당하게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선고 공판은 오는 8월 21일 열릴 예정입니다. 목포시가 올해 고향사랑기부제 신규 답례품 10여 종을 추가 선정했습니다. 선정된 답례품은 요트 투어와 여행권, 젓갈과 떡 선물 세트, 탁주와 막걸리, 디퓨저 등 11개 업체 15개 제품으로 목포시 답례품은 모두 92개로 늘었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지자체의 일정 금액을 기부해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개인에게 지역 특산품 등을 답례품으로 주는 제도입니다. 전라남도가 농촌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하는 지역상생 농촌 일자리 지원 사업이 11,000건의 매칭 성과를 내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지역상생 농촌 일자리 지원 사업은 해남군과 진도군, 보성군 등 지역에서 인력 부족을 겪고 있는 농가와 공장 등을 상대로 도시 유휴 인력을 연계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입니다. 목포 생활도자 박물관이 오늘부터 석 달 동안 2024 목포 생활도자 박물관 소장품 특별전을 엽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1942년 목포에서 창립한 주식회사 행남사의 커피잔과 반상기 세트 등 194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만들어진 국내 도자기 43세트 200여 점을 선보입니다. 광주 영암간 한국형 아우토반 건설 사업이 본궤도에 올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입찰을 통해 광주 영암 초고속도로 도입을 위한 정책 방안 연구 용역 수행 기관으로 한국교통연구원을 확정했으며 용역은 국비 3억 원을 들여 내년 4월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월 민생토론회에서 전남 지역 SOC 지원을 약속하며 대표적으로 영암에서 광주까지 47km 구간에 독일 아우토반과 같은 초고속도로 건설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었습니다. 오늘 날은 대체로 흐리겠고요. 밤까지 가끔 비가 오겠습니다. 전남 남해안에 5에서 20, 목포와 전남은 5mm 내외가 되겠습니다. 한편 비와 함께 두터운 구름이 끼면서 기온은 어제보다 내려가지만 날은 여전히 덥겠습니다. 최고 체감더위가 33도 내외를 보이는 곳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서해안 낮 기온 한평 29도, 무안은 28도까지 오르겠고요. 체감 더위는 이보다 높겠습니다. 남해안도 낮 동안 덥고 습하겠습니다. 해남이 26도, 강진은 27도를 보이겠습니다. 흑산도 홍도와 최서남단 가거도의 낮 기온 25도가 되겠고요. 물결은 최고 3.5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전해상으로 비가 오겠고 물결은 먼바다를 중심으로 최고 3에서 3.5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다음 만조 시간은 낮 12시 36분입니다. 당분간 흐리겠고요. 주말에 다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목포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비슷비슷한 것들이 어딜 비벼? 그 정도로 120% 초시원 매콤 120% 초넉넉 좀 진해. 진 비빔면엔 못 비비지. 120% 만족 오뚜기 진 비빔면. 진쫄에도 못 비비지. Stand by. Who drank it? 커피 테이스트 더블로 끌어올리다. 네스프레소. 오늘의 나를 움직이는 게토레이 제로. 와, 드시는 건 아직도 선수시네요. 잇몸은 현약이거든요. 그럼요. 잇몸은 은퇴가 없으니까 잘 관리하세요. 염증은 줄여주고 잇몸 속부터 건강하게. 인사돌 플러스. 잇몸 속부터 단단하게. 인사돌로 플러스 하세요. 인사돌 플러스. 세계를 돌고 돌아 차오차이. 홍콩, 마파두부, 타이페이, 고추 잡채, 상하이, 동파유, 뉴욕. 차오미. 먼저 짜장부터 먹어보자. 새로운 중화미식 차오차이. 새로운 감정들이 극장으로 몰려온다. 너무너무 즐거워요. 저것 봐. 눈물이 나더라고요. 보러 와줘. 박스오피스 1위 즐겁고 뭉클한 96분의 경험 인사이드 아웃 2 극장 절찬 상영 중. 지치지 않으세요? 에너지가 넘치는데요? 비타민 B군이 2배 강화된 뉴 센트룸이 23가지 영양을 꽉 채워주니까 비타민 B군이 2배로 새로워진 센트룸을 만나보세요. 우리 집엔 왕자가 있다. 숙제 안 해? 립톤으로 리턴. 슈퍼맘의 평정심을 되돌리다. 립톤 아이스티. 자몽이 새로 나왔자몽.